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되면서 제도의 합당성과 효용성을 두고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당초 취지인 투기적 개발 이익 방지가 아닌 주택가격 안정수단으로 이제 변질이 좀 됐기 때문인데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 주택에 대한 토어제 지정이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매물 잠김과 풍선 효과 등 부정적인 영향만 좀 확산됐다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물론이고요. 학계에서까지 좀 논란이 일고 있는 10.15 부동산 대책.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맞는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정말 다양한 고민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슈 체크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목요일 3시의 남자 이윤환입니다. 자,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긴 여름, 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예를 들면 뭐 3개월씩 뚜렷한 사계절이라고 생각했던 계절이 지금 이제 초겨울 날씨다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쌀쌀한 기운이 돕니다. 자, 이것처럼 기온마저도 좀 뭔가 좀 지구 온난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시장도 계속해서 바뀌겠죠. 이 바뀌는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해법을 찾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민거리를 속 시원히 풀어내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부동산 고민 속 시원히 해결짓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사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이 사계절이었는데 이제 점점 두 계절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과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도 좀 냉기가 불어오는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 필요하신 분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자리 있어서 저희 대표님께서 바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안내해 주시죠. 네, 자, 이 무료 세미나인데요. 사실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러 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공부라는 것보다도 뭔가를 조금 알기 위해서,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또 세미나를 오신다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긴 여름을 지나고 나서 좀 활동하기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런 좋은 날씨에 좀 어쨌든 나서서 세미나를 한번 온다라고 하면 일단 건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알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변화. 어쨌든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흐름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관심 갖고 있는 투자 관련돼서 어떻게 작은 소액 투자로 해서 큰 이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까지도 풀어헤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세미나만큼은 뭐 2조를 넘어서 3조를 넘어서 일석사조까지도 좀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는 고민, 또 알고 싶은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상담 나눠보기 전에 이슈 체크하고 가야겠죠. 정부가 이제 이번에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이 내용들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제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번 대책에서 비아파트의 경우 토허제 지정을 피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이제 주택 시장에 아무래도 좀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뭐 일단 10월 15일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뭐 서울 같은 경우가 다 포함이 됐죠. 그래서 서울이 다 포함이 됐다 하는 거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서울뿐 아니라 서울 이남 쪽에 있는 곳까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허가구역뿐 아니라 조정대상구, 투기과열지역까지 다 지정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만큼은 특히 이제 아파트에 대비해서 직접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투자를 고려했던 분들이 다 지금 어쨌든 실거주를 못할 상황에서 그걸 매입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서울의 아래쪽에 이렇게 지정되었던 곳에서 벗어난 곳이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가장 근접한 곳이라고 한다면 구리라든지 남양주 같은 곳이 일단은 지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한다면 이런 쪽이 더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뭐 그걸 따지고 본다면 풍선 효과라고 해요. 풍선의 공기량은 똑같은데 어디를 한 군데 누르게 된다면 어디 한 군데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처럼 많은 관심을 쏠리게 하는 거는 지역적으로 뭐 구리 남양주 정도가 가장 주목을 받을 거고요. 또 아파트라는 어떤 개념 자체에서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비아파트라는 쪽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 비아파트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빌라 아니면 오피스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선회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매수 심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비아파트를 왜 사느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부분에서 뭐 아파트 대신해서 빌라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느냐라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안에서도 어느 지역이냐, 새 아파트냐, 헌 아파트냐, 뭐 평형은 몇 평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중에서 조금 아파트 안에서도 좀 이렇게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뭐 오래됐거나 아니면 평형을 줄이거나 이런 쪽으로 한 거와 그렇지 않은 지역적으로 좋은 곳과 신축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게 있는 반면에,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를 실거주로 선택하실 분들은 많이는 없다. 대신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아파트를 생각했다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비아파트로 가려는 수요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근데 비아파트를 왜 사냐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개발이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가 모아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그런 쪽이 더 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파트라고 해서 전부 다 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서울 안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에 대한 개발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 개발 예정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 논리로 따졌을 때 공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량은 굉장히 좀 작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층들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결국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뭐 구리 남양주 아파트 아니면은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좋은 지역 안에서의 뭐 개발 예지가 있는 곳이 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히 수요 공급 논리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 전역이 이제 2중, 3중으로 규제가 지정이 되면서 제약이 좀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좀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규제를 받지 않는 모든 곳이 또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이 좀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고 수요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라고 아까 또 말씀을 드렸더니 대표님께서 공부라고 하면 좀 지루하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집이라는 게 투자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요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즐겁게 함께 이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혼자 좀 하다 보니까 막힌다,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를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장소와 주제 그리고 일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참석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궁금증 하나씩 한번 해결해 봐야겠죠. 저희가 이슈 이야기 나눠보는 동안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네, 저는 그 서울 그 대림동 그 도심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빌라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대림역 근처는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예. 여기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요. 음, 그래도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네. 아니면 매도를 하고 재개발 진행이 될 예정지로 갈아타야 될지 고민이어서요. 네, 근데 그렇죠. 그 예, 예. 재개발 예정지는 네. 프리미엄이 이미 많이 붙어 있어서 너무 좀 부담이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요. 네. 지금 그 대림역 빌라를 팔면 제가 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럼 네, 예산을 고민이 1억 있어요. 5천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1억 5천 선에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을 계속해서 보유를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좀 재개발 예정지로 옮겨있는 게 훨씬 더 나을지 한번 어떤 선택이 조금 더 현명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대림동에 이 그 도신초등학교 근처에 빌라가 있다고 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요 근처에
개발이 좀 되고 있는 곳은 대림역 근처에 역세권 개발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 도신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곳은 아직 개발은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만 보더라도 지금 개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더샷 신풍역 아파트라고 해서 2,000세대가 들어올 건데 과연 내가 조금 언젠가는 개발이 될 텐데 개발이 언제 좀 빨리 될 수 있느냐? 뭐 하염없이 기다릴 거냐? 아니면 이걸 매도를 하고 좀 갈아타기를 할 거냐? 근데 갈아타려다 보니까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막 뭐 구역준이 됐거나 뭐 이렇게 동의서를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비싸잖아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죠? 네. 네. 자,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이제 뭐 대림동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려면요. 상권이 이렇게 발달되는 모습보다도 아파트 주거지로서의 아파트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통이 잘 돼 있는 이런 두 가지가 특별하게 이렇게 좀 맞물려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곳은 아니고 상권이 좀 발달돼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 차이나타운도 여기 이제 굉장히 조금 심화되게 이렇게 좀 상권이 잘 발달돼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아파트 시세가 얼마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아파트가 됐을 때 시세가 얼마쯤 갈 거냐라는 부분을 대체적으로 뭐 이 근처에 신길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빗대어서 가격을 가늠할 수 있어요. 자 결론은 뭐냐면 개발에 대한 이익은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시세가 얼마 갈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요게 지금 시세가 앞으로 얼마 될 것 같아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지역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아파트 시세가 낮은 예를 들어 뭐 금천구라든지 다른 쪽에 있는 곳을 겨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그 방향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시세가 얼마 될 것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재개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파트가 얼마 될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이 빌라 얻어낼 수 있는 프리미엄의 결과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어느 정도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매도를 하면은 1억 5천 정도라고 했는데 과연 1억 5천 가지고 할 수 있는 빌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1억 5천 가지고 강남, 서초구, 강남구 쪽에 빌라를 매입할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시청자님이 네. 그죠? 믿기 네. 어렵죠. 아니 네. 거기가 빌라가 실투자금이 1억 5천이고 이 지역도 매매금 그리고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억 5천이라면 내가 여기를 팔고 강남 쪽으로 좀 갈아타는 게 더 낫겠죠.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네. 자, 근데 이 안에서도 보면 개발 여지가 있는 곳이 있고 있지 않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빌라라는 측면만 가지고서 여기 언젠가 개발될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선 지역적으로는 이쪽 대림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하고 뭐 강남권에 있는 입지하고는 훨씬 이게 좋잖아요. 이쪽이. 그죠? 네. 그거는 인정하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는 개발 여지가 없고 여기는 개발 여지가 지금 있다. 지금 도시초등학교 근처가 라고 한다면은 이거 팔고 일로 갔는데 여기가 사업이 막 되려고 해라고 한다면 그것도 낭패잖아요. 자, 그래서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에 개발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여지를 판단을 해보고 일단 입지는 좋은 데라서 만약에 내가 1억 5천 가지고 매입을 하려는 강남권, 뭐 서초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뭐 송파구라든지 이쪽에 있는 물건을 들여다봤을 때 개발 여지가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갈아타는 게 무조건 좋다예요.
자, 근데 네. 그런 개발 여지가 있냐 없냐 판단은 노후도 갖고는 절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노후도는 언젠간 차요. 중요한 거는 진입로라든지 또 동의를 하기 위한 동의율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라든지 동의율이 좀 확보될 수 있는 공간에 강남 쪽을 선택을 한다면 충분히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무슨 고민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제 저도 이해를 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갈아타기를 할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왕 갈아타는 거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곳으로 갈아타라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만 맞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전혀 후회가 없을 거예요. 매도를 하고 갈아타는 데 있어서. 이해되시겠죠? 네. 근데 그런 확신이 들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냐 하면 이제 세세하게 얼마에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을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요. 세미나에 우리 시청자님 꼭 오셔서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맞구나 하고 박수가 절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감히 매도를 하고 내가 들여다본 좋은 지역에 이렇게 재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1억 5천 가지고 갈아탈 수 있는 곳이 있구나라고 확신만 쓰게 된다면 어떻게 해도 당장 팔고 갈아타야죠.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액션의 이게 변화라는 거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얻기 위해서 세미나에 오셔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꼭 세미나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입로나 동의율이 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옮기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또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시거나 세미나를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저는 수원에 거주 중인데요. 네. 제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6억으로 예. 서울에 12억 정도의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할 예정이었는데요. 네네.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듣고 어떡하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빌라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서 거주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예. 맞는지랑 네. 그리고 아파트보다 투자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6억으로 빌라 투자를 한다면 재개발 사업 진행 중인 곳 한 곳을 알아볼지 아니면 3억으로 두 군데를 알아볼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투자에 굉장히 진심이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이번 또 규제 정책 때문에 네네.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앞서서 네. 이슈 때도 살짝 이야기 나눴던 부분인데요. 네. 조금 더 연장선으로 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가지고 계시는 또 예산으로 어떻게 네. 활용하시면 좋을지까지 저희 대표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10월 15일 날 발표 때문에 노리고 네. 있던 투자를 네, 못하게 네. 됐어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재밌게 하거든요. 아이고,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냐면 10월 15일 이전에 최소한 계약이라도 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를. 네. 그러면 그 전에 9월 달이라도 아이고 아파트를 계약이라도 했었더라면 하고 이렇게 후회를 하는 이런 네, 분들이 맞아요. 좀 많아요. 네, 그죠? 네, 네. 근데 사실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이런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느냐, 그죠? 투자는 네, 하긴 네.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네, 네. 자, 이 투자를 그럼 예를 들어서 방법은 그거잖아요. 여기 지금 수원에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 수원까지도 막혔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일부 막혔어요. 자, 그러면 서울 말고 수도권을 제외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뭐 굴이라든지 그러면 남양주라든지 이쪽을 좀 투자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 덕목은 지역 투자를 지역을 잘 선별해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예요. 왜? 꼭 아파트만을 고집한다고 그러면은 저기겠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지역 우선이죠. 어떻게 아파트와 빌라만 생각했을 때 무조건 아파트 우선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이 투자를 서울 쪽으로 뭐 예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파트가 아닌 빌라 투자는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 내용 중에서 그게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됐어요. 그래서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전세 끼고 매입을 해도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는 또 틀립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반적인 서울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예를 들어 개발지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토지거래 허가는 좀 틀린 개념이 뭐냐면 신속통합계획 예를 들어 지정이 돼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실제 입주를 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사야지만 허가가 떨어져요. 그죠? 네, 첫 번째는. 근데 여기 빌라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전 가족이 글로 이사를 한다? 그런 분들은 많이 없겠죠. 맞아요. 하지만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거주를 목적. 두 번째로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전세를 놓고 예를 들어 매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건 많은 분들이 또 몰라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요건으로 해서 내가 임차 등록 그러면 허가가 떨어지는 두 번째 난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수원에 거주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은 뭐냐면 서울 시민이어야 돼요. 서울 시민이어야지만 이 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예를 들어 신속통합기획 같다 지역이다라고 한다면은 거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주소라도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어떤 위장 전입에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곳, 개발이 뭐 이렇게 구역이 지정됐거나 신속통합계획으로 좀 이렇게 지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곳에 아까 얘기대로 실투자금은 6억이다. 원래는 아파트를 했을 때는 12억짜리를 전세 6억 끼고 매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죠? 이제 그걸 물 건너갔어. 근데 6억 갖고 그럼 빌라를 살려고 해. 근데 빌라를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 군데를 들여다봤어. 그죠? 6억이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빌라. 그렇죠. 이걸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자, 그러면은 6억 갖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3억으로 두 개로 나눠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두 개를 하는 데 있어서 막 매입을 그러면 두 개를 매입한다라고 쳐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걸 누구 명의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취득세가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취득세에서 서울시 전역의 조정대상 구역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수원에 집을 한 채 갖고 계시죠? 그러면 수원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A라는 주택을 갖고 있어. 그리고 요거를 구빌라를 매입을 해라고 한다면 두 채째부터는 바로 이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8%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취득세 중과라고 한다면 이 매매 금액 대비해서 8%를 낸다. 원래는 1% 낼 수 있었는데 그럼 그것도 얼마나 부담이 커지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뭐 취득세 부담이 좀 덜한 물건이 뭐냐라고 하면 신축 빌라예요. 신축 빌라에서 주택세에서 제외를 시켜요. 그러면 1주택이라고 하면 1주택에 대한 부분까지는 그 중과가 아니니까 첫 번째 매입을 하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3억이 남았어.
그러면 네, 3억은 네. 뭐로 하느냐? 결국은 우리 시청자님 본인이 아닌 자녀 명의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를 다양하게 이렇게 명의라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하는 게 좀 유리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큰 금액으로 빌라 한 채를 하기에는 조금 큰 금액이 됐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잘 생각해보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3억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것보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보통 두 분 정도 자녀가 몇 분이세요? 저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3억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네.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세 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3개요? 예를 들어서 6억을 2억 투자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 나중에 효과성을 따진다 그러면 3억 두 개 하는 것보다 2억 세 개 하는 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 같은 지역의 물건이라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무조건은 아니지만 좋은 지역에 선정하는 거 그리고 꼭 하나로만 매입을 하는 것보다 나눠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한 거 네. 최대한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게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네. 예, 이해되시겠죠? 네. 자,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님은 꼭 이렇게 나누는 게 정답만은 아니지만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한 분 있다라고 한다면 네. 시청자님 본인의 신축 빌라, 그죠?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우리 자녀 명의로 된 빌라를 네.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제 어디에 어느 물건을 좀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같이 연구를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꼭 세미나에 오셔서 이런 네,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뭐 12억짜리 아파트 한 채 내가 그거 샀었던 라면 뭐 라면 뭐 그거를 충분히 좀 커버할 만큼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네네. 우리 시청자님 꼭 세미나에 오세요. 네. 오셔서 알겠습니다. 공부하고 정말 이런 투자라고 한다면은 정말 좀 오히려 아파트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래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게끔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네, 꼭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문의해 주신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됐을 것 같은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면 토거제 지역의 매수가 가능하지만 서울 시민이어야 한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채부터 또 취득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신축 빌라를 알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지역 선정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나눠서 투자하는 부분도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고민해보신 다음에 좋은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882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위례 신도시의 상가가 이제 대출을 안고 약 6% 수익이 되던데요.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지역은 위례인데요. 상가입니다. 상가는 사실 조금 어려운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 볼게요. 이제 위례 신도시에 대한 상가 투자인데요. 우선 뭐 상가 투자에서 유의할 점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위치가 이제 위례 신도시라고 했어요. 자, 뭐 위례 신도시, 그러니까 신도시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신도시 내에서 소비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내부적으로. 예, 그러니까 신도시를 벗어난 곳에서의 어떤 상가 이용 가능성과 신도시 내부에서의 상가 이용 가능성으로 따졌을 땐 얼마만큼 신도시 내에서 상가를 잘 이용을 하느냐, 거기 주민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상가 비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점점 이 신도시들이요 늘어요. 상가 비율이. 그 뭐냐면 옛날에는 대략 한 전체 면적 대비해서 한
2.5% 이하로 이렇게 상가 면적을 잡았다면 지금은 거의 한 5% 정도의 상가 비율을 이제 늘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공급량이 많았을 때 보면은 이렇게 업종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상가는 많고 그렇게 되면 공실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아무리 신도시라고 해서 이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가가 많으면 큰 공실이 생길 수 있는 그 부분을 키포인트로 삼아야 돼요. 즉 지금 얘기한 것이 이 임차인이 뭐 6%의 수익률이다. 그러면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으며 혹시 그 전에 공실은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그거를 매입을 할까 말까를 판단을 해야지 지금 당장 임차인이 6% 들어왔다. 그게 허수일 수도 있는 거거든. 아니면 좀 어떤 좋은 혜택에 의해서 그 임차인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을 배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기본적으로 신도시의 어떤 상가 비율이 예전보다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실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6%의 그 임차 6% 수익률이 될 수 있는 그 임차인이 들어온 부분의 영역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을 하고 매입을 해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상가 말고도 혹시 다른 거 그냥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월세 받는 거랑 꼼꼼히 비교 분석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만 보시기보다는 일단 상가가 많으면 공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지금 현재 그 판교 원마을 12단지 힐스테이트 45평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입주 때부터 살고 있는데 음, 지금 시세가 한 17억 정도 하고요. 예. 근데 좀 팔고 지금 근처에 있는 작은 평수로 줄여서 갈아탈지 네. 아니면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요. 네. 다른 그리고- 곳은 어디 보고 계세요? 네. 예. 그 사실은 이제 서울 아파트를 사려고 최근에 풍덕천동 현대에 10월 15일 발표 전에 매도했거든요. 네. 그래서 12월 정도 되면 5억 정도 자금이 이제 마련이 되는데 아, 네. 네, 근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뭐 서울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민 되시겠어요. 진짜. 네. 네, 이 규제 때문에 지금 고민이신 분들 많으십니다. 대표님, 빨리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지금 판교에 지금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실제 거주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또 매도를 하셨어요, 그죠? 네네. 자, 그런 상태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또 그 만약에 이거를 좀 아마 평형이 조금 아까 40평대라고 했나요? 네. 예, 거기서 좀 줄여서 30평대나 20평대를 좀 가고자 생각하시는데 40평대 매매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17억 정도요. 17억 정도. 네. 자, 우선 지금 판교인데요. 판교는 이렇게 입지가 그래요. 서판교가 있고요. 또 네. 오른쪽에 동판교가 있습니다. 즉 판교역을 중심으로 한 곳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분당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거의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교, 동판교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서판교의 가격도 같이 동방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40평대 17억이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도 그 정도 되는 곳들이 제법 강남을 제외한 곳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가격이 작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 근처에서 좀 평형을 줄여서 이렇게 할 거냐인데 서판교의 태생 자체는 기본적으로 좀 대형 평형 위주로 좀 공원도 있고 좀 쾌적한 곳을 만든 게 이제 서판교예요. 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서판교의 작은 평형도 공급의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는 있으나
이 가격이 오르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는 동판교란 말이에요. 근데 네. 동판교는 좀 비싸. 네. 차라리 동판교로 가서 이렇게 뭐 적은 평형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서판교로 또 이제 작은 평형으로 가거나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또 교통적으로는 이 월판선 그 월곶에서 판교로 가는 월판선이 지금 2029년에 개통 예정이지만 이 근처에 또 역세권 근처로 또 가는 건 어떠냐라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지하철 역세권 근처에 있는 아파트만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차라리 잘 됐다. 물론 내 거를 매도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사실 분들은 또 마찬가지 거주를 목적으로 사셔야 되지만 우리 시청자님도 이거를 매도라고 간다라고 하는데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네. 이 한 채 남은 이 판교의 아파트를 과감히 매도를 하셔라 해요. 아. 이해되시겠죠? 네네. 왜냐하면 어차피 거래가 없으면 집값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데서 서울이 좀 그래도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과감히 매도를 하시되 그러면 이제 어디를 매수할 거냐라는 거를 생각하면 이제 금액에 맞춰서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 네. 여기 30평대가 한 뭐 14, 5억 선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14, 5억 선에서 마찬가지 좀 그 아파트를 찾다 보면요. 아파트 가격은 흐름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기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그리고 이제 송파구가 이제 가격이 비싸요. 자, 그렇게 된다면 제가 그 금액 정도로 해서 한 15억 선으로 해서 좀 알아본다면 여기를 피하되 예를 들어 동작구라든지요. 광진구 쪽에 있는 아파트 정도면은 충분히 한 15억 선에서 30평대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선이 돼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7호선 라인변으로 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선에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고 그리고 아까 또 어떤 걸 매도를 해서 뭐 한 5억 정도가 또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해도 서울시 안에서도 뭐 개발 여지가 충분히 있는 좋은 지역에 있는 곳에 있는 빌라라도 예를 들어 한 채를 샀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바로 전 시청자님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런 측면으로 방향을 잡고 우선은 거주 겸 투자라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다음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또 신축 빌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온 거예요. 시청자님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이 부동산 대책 변화 이런 거에 의해서 시장은 변하지만 나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네. 아시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잘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청자님도 꼭 세미나 오셔서 조금 더 모호했는데 좀 정확하게 좀 방향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세미나 때 오셔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자세하게 뭐 아파트 뭐 단지까지도 좀 찝어서 할게요. 우선은 네. 그 판교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는 게 순서예요.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도하시고 지역은 광진구 쪽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까요? 예, 동대문구 휘경동에 대지 한 42평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휘경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사이에 이제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월세를 받고 있어요. 네. 아직 그 지역에 재개발 얘기는 없는데 음, 그 인근에 개발된 곳은 많아요. 예. 네, 여기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매도를 하려고 해봤더니 저희 집이 그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서 그런지 잘 팔리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개발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휘경동에 다가구 주택 보유하고 계신데 인근에는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한번 저희 세워볼게요. 대표님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동대문구 희경동에 있는 그 희경중학교, 초등학교 있는 근처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어요. 네. 이제 개발이 뭐 군데군데 지금 이문 희경 뉴타운부터 해가지고 개발이 많이 이제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언젠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아, 네. 자,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개발이 되는 데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는 데 있어서 나한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사업이 모아타운으로 진행한다면 좀 더 유리한 부분은 있어요. 네. 많게는 세 채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신속통합계획으로는 네. 두 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네. 간다면 이왕이면 사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어라고 한다면 내가 매도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업이 지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아니 보상 금액도 적게 나오고 빌라에 비해서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막 반대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이 또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차라리 에이 팔고 나올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혹시 갖고 있는 다가구주택 대지가 몇 평이에요? 42평 정도 돼요. 42평이면 42평 단독으로 해서 매입하려는 건축업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반드시 해내야 될 거예요. 내가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순서는 뭐냐면 옆집하고 연계해서 같이 파는 분위기만 연출이 된다 그러면 그 건축업자가 충분히 예를 들어 같이 옆에 42평이 있어요. 그러면 84평이잖아요. 예. 84평은 충분히 건축을 할 만한 면적이 돼요. 네. 그래서 누구든 사고 싶어 할 거예요. 자체적인 네. 지금 혼자만의 금액이 아닌 이해되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가 아닌 합쳤을 때 더 오히려 내가 주가가 높아지는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옆집 아까 막다른 골목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다가구나 단독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그 집하고 네. 혹시 팔 의사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요. 아, 만약 네. 팔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파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하면은 매도를 할 수도 있다면 하고 거고 아니면 기다린다 하더라도 모아타운 쪽으로 하면은 기대치가 생길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향성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설명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전략 한번 잘 세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 좀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있거든요. 대표님, 어떤 자리죠? 네.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오셔서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효과는 일석사조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무더위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좋은 날씨에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투자라고 한다면 뭘 투자해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마저도 아주 속 시원히 날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